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굴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이번 주 한 주가 또 다 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4월 마지막이 끝났고요. 이제 달력을 또 한 장 넘겨서 5월달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5월 1일. 내일은 노동자의 날이죠. 노동절로 하루 근로자의 날이죠. 근로자의 날로 하루 휴식이고요. 장은 5월 4일 월요일에 잠깐 또 열렸다가 5월 5일 어린이날 때 쉬고 5월 6일부터 또 5월달에 본격적인 장이 시작을 하는데 5월달은 참 공휴일이 많아요. 5월 1일, 5월 5일, 5월 25일 이렇게 또 3일간의 공휴일이 있어서 거래일이 좀 적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일주일 가는 게 너무너무 빨라서 이렇게 휴일이 가끔씩 있는 것도 참 주식 생각 안 하고 쉬기엔 참 좋죠. 장 열리고 하면 다들 신경 쓰이시잖아요. 그죠? 오늘 한올바이오파마는 좀 하락 마감을 했죠. 한올바이오파마는 마이너스 4.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이 거의 반도체주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주나 뭐 엔터주, 화장품주 할 것 없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특히나 오늘 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에이빌바이오가 4.9%가 하락을 했고, 또 뭐 SK바이오팜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들 중에 HK노엔도 마이너스 2.7% 떨어졌고, 뭐 프로티나도 떨어졌고, 현대바이오 마이너스 8% 가까이 떨어졌고, 알테오젠도 마이너스 2%, 파마리서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속 뭐가 바이오주 리가켄바이오가 마이너스 5%, 알지노믹스 마이너스 2%, 뭐 펩트론 마이너스 1.8% 좀 들떨어졌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이오주가 지금 엄청난 조정을 때려맞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실적 발표 시즌이라고도 해서 그렇고, 이게 실적 잘 나온 주식들을 쫓아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를 봐야 돼. 앞으로를. 주식은 실적 발표는 과거 이제 실적 발표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건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올도 실적 발표 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뭐 한올은 기업 가치 자체가 매출 영업이익으로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집중은 하지는 않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발표가 끝나서 지금 4월달, 3월달 바이오주가 많이 소외됐거든요. 제약바이오가 많이 소외됐고 헬스케어주가 많이 소외가 됐는데, 이제는 재차 반등의 시그널이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가 끝나고 하반기부터 모멘텀이 쌓여있는 바이오 회사들이 많거든요. 한올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뭐 여타 다른 종목들 제가 모든 커리큘럼을 다 외우고 있진 않지만, 다른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도 하반기에 뭔가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기대감 반영을 할 게 지금이다. 다음 실적 발표는 이제 7월 달이거든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바이오주들이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실적 발표한 전달부터 해서 지금도 4월 달 실적 발표니까, 그러니까 3월 달까지 실적을 4월 달에 지금 발표하고 있으니까 3월 달부터 해서 4월 달까지 조정이 좀 있었고, 또 6월 달까지 실적을 7월 달에 발표를 하니까 6월 달, 7월 달쯤 바이오가 또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반기에 모멘텀이 많이 몰려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올이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세간의 주목을 또 받을 만한 종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급락하고 어제 떨어지고 뭐 5만원대에서 지금 4만원대로 다시 내려왔는데, 너무 그렇게 막 지금 뭐 펀더멘털의 이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잘 임상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주가가 떨어지면 모두들 생각하시는 게 걱정이 자꾸 쌓여요. 그쵸? 주가가 막 오를 때는 이 기업 잘 되나 보다 생각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 기업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자꾸 쌓입니다. 이게 기업은 임상 잘 하고 있거든요. 뭐 부작용이 나왔다는 소식도 없고, 나름대로 임상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고. 근데 그런 주가로 인한 나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는 아직 근데 그건 인간 심리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쵸?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하죠. 인간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는 게 답이긴 한데, 사실 안 보는 게 답인데, 안 보면은 주가 떨어진 것도 못 보면 걱정도 안 할 텐데, 괜히 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주가 오르는 거 보고 하면 마음만 계속 뭐 떨어지면 불안하고 오르면 기분 좋고 뭐 이런 조우울의 상황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최고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시니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볼 거면
볼 거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전제를 깔고 보셔야 돼요.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고요. 만약에 나는 봐야 된다, 봐야 되는 성격이라고 하면 이 주가 때문에 내 마음은 흔들리지 말자. 이거는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이 둘 다 안 가져가시면, 그러니까 안 보지도 않고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면 주식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또 손절 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주가가 떨어지면 안 좋은 생각들을 하게 돼 있고, 안 좋은 생각들을 하게 돼 있으면 팔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싼 가격에 팔고 비싼 가격에 사는 이유가, 주가가 오르는 회사들은 다 좋아 보이고 주가가 떨어지는 회사들은 다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사람이라면 주식하기가 참 힘들죠.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주식은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악재가 많이 반영됐나? 앞으로 호재는 뭐가 있지? 이걸 봐야 되고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호재가 많이 반영됐나? 앞으로 악재는 뭐가 있지? 이걸 자꾸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죠. 주가가 오르면은 마냥 오르는 것 계속 보게 되고, 떨어지면 마냥 떨어지는 거 계속 보게 되고. 그러니까 성공의 열쇠 하나는 그런 주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의 그런 방법, 다른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지금 한올바이오파마를 투자하고 있는 방법이죠. 나는 이 데이터를 보겠다. 나는 이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레이브스병 데이터를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오는 D2T RA 성공인지 실패인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CLE 성공인지 실패인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나올 텐데 상당히 그때까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1년 이상 남았는데 얼마나 많은 주가의 변동폭이 있겠어요. 1년 동안. 그쵸? 이번 달에만 해도 좀 빠지기 시작했고, 그 전달은 많이 빠졌고요. 그 전달만 해도 6만원대 후반이었어요. 그쵸? 2월달 6만원대 후반이었고, 그러니까 주가 변동폭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지금 3달만 해도 주가 변동폭이 마이너스 30%까지 내려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5%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얼마나 심하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저희가 흔들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그레이브스병 데이터를 저는 보려면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폭에 따라서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건 최대한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주가를 매일매일 보고는 있지만,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주가로 이 회사가 움직이진 않는다. 주가는 주가일 뿐, 움직이는 건 주가일 뿐, 사람의 심리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결국 좋은 회사의 주가는 나중에는 저 멀리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주가는 따라가게 돼 있다. 라는 핵심 전제 하에 주식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이 빠질 때 저 또한 왜 이렇게 빠지지, 임상이 잘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결론은 그레이브스병 데이터 있잖아. 바토클리마브로도 임상 재현이 됐고, 아이메로프로바트로 지금 열심히 임상 진행하고 있고, 바토클리마브 테드를 통해서도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임상이 어느 정도 재현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메로프로바트도 성공의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요. 그래, 그레이브스병 데이터 보기로 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움직이는 주가들은 제 마음을 흔들긴 하겠지만 제 투자 철학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쵸? 여러분들도 같이 굳게 만약에 한올바이오파마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리고 이 회사 믿을만하다라고 나는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같이 열심히 고난과 역경, 그리고 행복과 기쁨도 같이 누리면서 먼 항해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2027년 그레이브스병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저는 보겠다라는 마음이 변치 않았고요. 만약에 더 떨어지면 어차피 계속 꾸준히 모아갈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면 되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살 때는 기분이 좋죠. 싸게 샀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저는 2027년까지는 볼 거니까 싸게 샀다라는 기분이 들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한 주씩 두 주씩이라도 천천히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3일 바토클리마브 테드 임상 실패의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날 발간이 된 NH투자증권 레포트인데요. 이거를 한번 같이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 제약바이오를
레포트 자체가 워낙 그 모멘텀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러 회사들을 쓰면 뭐 일주일에 한두 개씩 또 나오지만 한 회사의 레포트만 보면 거의 분기별로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할 때 뭔가 업데이트 콜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건씩 나오는데, 그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갈 때 이 3개월 동안 이 한올바이오 파마의 기업 가치가 많이 변하지 않는데 주가는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업데이트 콜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애널리스트 분들의 투자 의견은 변함이 없는데, 주가가 계속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막 하다 보면 이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이 되게 묻혀버리고 잊혀져요. 그쵸?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은 변함이 없는데 자꾸 묻혀지고 잊혀집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뮤노반트를 보자. 하반기로 가기 전 마지막 세일 찬스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세일일지 아닐지는 이제 하반기 가봐야 알겠지만, 테드 3상 실패, 동사 기업 가치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주요 해석 포인트가 두 가지였다. 상황을 보시면 전일 글로벌 파트너사, 너무 글씨가 작나요? 좀만 더 키울까요? 네. 전일 글로벌 파트너사 이뮤노반트는 바토클리맙 테드 3상 실패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미장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만 IR콜에서 우려가 해소되면서 최종 마이너스 2%로 회복해서 마감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편 한올바이오 파마는 전일 정규장에서 마이너스 7%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매크로 투자 섹터 NXT 추가 18%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하한가까지 갔었죠. 41,000원까지 본 것 같아요. 41,000원까지. 그래서 뷰 다만 IMVT 1401 테드 3상 실패는 예견되었던 이뮤노반트 이벤트로 이뮤노반트와 동사 기업가치에 영향이 없다. 당사 2월 23일 발간 보고서 참조. 테드 3상 실패가 전 이미 밸류에이션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밸류에이션이 제외됐던 테드 3상이었어요. 그쵸? 전일 한올 NXT 주가 마이너스 18% 하락은 시장 과도한 우려에 따른 낙폭으로 다음 요인들 고려 시에 반드시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써주셨습니다. 이뮤노반트 주가 회복이 됐죠. 그 전날 똑같이 테드 실패 발표를 하고 이뮤노반트는 마이너스 2%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존의 테드 밸류를 이미 제외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 사업에 영향이 없어요. 이미 아이메로프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주가가 떨어졌냐? 그것도 아니다. 기존의 테드 가치만큼 기업 가치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테드가 실패하면서 기업 가치가 제외됐냐? 그것도 아니다. 향후에 그럼 테드가 실패해서 영향이 있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추가로 섹터 반등 시 그 이상 전일 정규장 하락 7% 되돌림 가능성도 충분했을 거다. 그리고 이 강력한 매수 기회로 판단한다라고 했는데 뭐 연기금만 디립다 사놨죠 지금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 조금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한편 국내 주요 자가면역 바이오텍 3사 모두 뉴코한테 기술 수출을 했는데 새로운 회사한테 기술 수출을 했는데 이에 현재 파트너사 시가총액을 통해 기업가치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는 2.8조 원이고 이뮤노반트는 7.5조 원. 오늘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오늘 기준으로 이뮤노반트는 약 8조 원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뮤노반트 8조 원인데 한올바이오파마가 2.8조 원 수준밖에 안 되고 있다. 라는 거 참 씁쓸하죠. 하는 바이오, 우리나라 바이오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투심이 많이 악화돼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투심 악화는요, 여러분, 바이오주 투심 악화는 과거에도 수십 번 있었고요. 다 투심이 회복되는 날이 또 왔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모멘텀 있는 회사들은 투심을 회복하기 나름인데, 과연 그 투심, 바이오주 전반적인 투심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결국은 투심 안 좋을 때 사서 투심 좋을 때 파는 사람들은 항상 수익을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타 치시는, 그러니까 그 기업을 믿고 투자하셨다기보단 그런 바이오주 투심을 노리고 들어오신 분들은 투심 안 좋을 때 사서 투심 좋을 때 팔면 다 수익을 봤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주의 투심은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면 이게 실체가 있는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빠질 때는 또 한없이 빠졌다가 또 꿈이 생겨서 오를 때는 또 한없이 올라요. 그래서 바이오주 매력 이런 거죠. 투자 매력이. 근데 그걸 매력이라고 느끼면 이제 잘 파도타기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아니라고 느끼시는 분도 아니신 분들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1.2조 원, 뷰문 1.3조 뭐 이런 식으로, 아이엠바이오로직스 0.7조 원, 내비게이터 비상장 뭐 이렇게. 한올바이오 3년 만에 하반기 핵심 모멘텀이 예정이고, 이에 구조적 저평가 해소도 기대된다. 계속 저평가 받았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자체를 한올이 못 받았어요. 그죠? 바토클리맙의 불확실성이 조금 있었어서 그런 건지, 부작용이라는 그늘에 가려서 상당히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 아이메로프로 같은 그 부작용이 제거된 상황이니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 하반기,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5월달이니까 5, 6, 7부터는 하반기, 7월달부터는 하반기잖아요. 그죠? 이번 하반기부터 데이터 공개가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과연 투심이 언제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테드 데이터 해석. IMVT 1401 테드 주평가 지표 실패했죠. 과거 경쟁사 아제넥스 테드 3상 중단에 이어서 이뮤노반트도 실패하면서 안티-FcRn 테드 정증 확장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으로 바뀌었고, 다만 IMVT 1401 관점 해석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IgG 억제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좋다라는 이뮤노반트의 가설, 지금 하나씩 증명이 되어가고는 있지만 아직 시장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어요.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데이터, 이 두 가지입니다. IMVT 관점 해석 포인트가. 초기 테드 12주차 고용량, 코어트 저용량 대비 일관된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40에는 안정성 이슈로 12주 고용량 저용량, 추가 12주 저용량 낮춘다는 디자인이었는데, 이에 안정성 개선한 140에는 높은 IgG 감소를 활용한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약 20명에서 T3, T4 정상 상한 이하 진입 및 ATD 용량 증가 없는 12주차 반응률이 80%로, 이는 기존 바토클리맙 그레이브스병 이상 환자 반응률과 동일하게 한 번 더 입증이 됐어요. 과거 그레이브스병 대비 덜 중증도 유타이로이드에 가깝게 조절, 그러니까 정상 갑상선 수치까지 조절이 됐다. 그러니까 이 과거 GD 대비라는 거는 과거에 바토클리맙으로 그레이브스병 임상을 했었는데, 그때 환자들은 심각한 환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덜 중증을 가지고 있는 이번 테드 갑상선 암병증 이상 환자들 중에서 지난 그레이브스병 임상을 했을 때보다 덜 중증인 환자들마저도 정상 갑상선 수준까지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조절을 했습니다. 즉 단일기관 무대조 이상과 달리 이번 다기관, 그러니까 그때 바토클리맙 GD 결과는 한 개 기관에서, 한 개 병원에서만 진행을 했었는데, 무대조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오픈 라벨로 진행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다기관, 여러 개 기관에서 위약 대조, 그러니까 지금 삼성처럼 플라시보군 설정해서 눈가림해서 이제 위약 대조로 구조해서 결과를 재현했다는 거는 넓은 그레이브스 환자군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레이브스병을 왜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2027년 그레이브스병 데이터를 저는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IMVT 140의 반격. 올해 하반기 3년 만에 찾아온 대형 신약 모멘텀에 주목을 해야 된다. 바토클리맙은 안정성 이슈 및 반응 가능성 탓에 동사 주가를 누르던 주 요인이었고요. 다만 테드를 끝으로 모든 3상 발표를 완료를 했어요. 이제 바토클리맙은 끝났습니다. 이제 기업 가치 측면 핵심인 신규 아이메로프로바트 집중 시기입니다. 이제는 올해 하반기 3년 만에 140이 데이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RA랑 CL이 두 건인데, 참고로 경쟁사 아제넥스는 빠른 시장 진입으로 총 70조 원을 형성을 했어요. 지금 70조 원 가까이 됩니다. 70조 원을 넘었나요? 한번 아제넥스 시총을 한번 제가 잠깐 봐볼까요? 딱 70조네요. 지금 780달러 수준 정도가 딱 70조입니다. 그리고 IMVT는 이보다 더 우수한 1402로 6개 정증을 개발하고 있고, 3개는 아제넥스보다도 빠릅니다. GD랑 RA랑 CL이랑. 그 중에 올해 하반기 RA랑 CL이랑 첫 이상 데이터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데, 초기 임상 시그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RA 이상 환자 170명 모집, 원래 120명 목표였는데 170명 모집됐고, 발표 시기를 27년에서 26년으로 앞당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환자가 많이 모여서 앞당겼을 수 있고, 데이터는 뭐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요. 여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언맷 니즈가 상당히 크다라는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성공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참고하셔야 되고, CLE 경쟁 니포칼리맙 SLE 성공은 140인 CLE 성공 긍정적이다.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니포칼리맙이 같은 기전이고 SL이라는 전신 중증 근무력증 근무력증이 아니죠. 전신 혼방성 루푸스를 성공을 했으면 1402 CLE 피부 혼방성 루푸스도 성공할 가능성이 그나마 좀 높아졌어요. 또한 2월 IMVT IR 장표에서 초기 2명 데이터를 발표를 했었죠. CLE 같은 경우는 초기 환자 2명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발표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용어는 안 보셔도 되고 이 정도 내용이었는데 한번 복습을 해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주가만 떨어지니까 되게 우울한 상황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 데이터가 지금과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쵸? 이제 하반기를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제 RA 데이터랑 CLE 데이터랑 이렇게 두 개가 남았는데 과연 이 두 개가 모두 성공할 수 있을지 이걸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RA 데이터 보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조금 비싸게 살 수는 있지만 비싸게 사더라도 나중에 수익이 더 높아질 확률이 충분하기 때문에 RA 데이터 보고 들어가도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저처럼 그냥 꾸준히 모아가겠다. 나는 그레이브스병 GD 데이터만 보겠다. GD 데이터 성공하더라도 지금 4만원 가격보다는 47,000원보다는 높아져 있지 않겠냐.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4배 먹고 5배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긍정적이라면 충분히 47,000원, 48,000원이 지금 가격보다는 충분히 높아져 있을 거다. 뭐 7, 8만원만 가더라도 그쵸? 이때만 가더라도 제가 투자를 한 지금 4년 정도 4년에서 5년 사이 정도 한 것 같은데 뭐 7, 8만원만 가더라도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많이 벌고 근데 이것 벌자고 제가 투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주식 수를 모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뭐 100주를 모았다 이거예요. 100주를 모았는데 4만원일 때 100주 모아서 400만원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5년, 6년 뒤에 800만원으로 돌아와만 준다고 해도 저는 만족해요. 그쵸? 그리고 이 앞에 뒤에는 더 로열티 수익까지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각자마다 기대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얼마를 해야 만족한다는 없지만 저는 제가 모아놓은 주식 수를 늘리자입니다. 주식 수를 늘리자. 그러니까 뒤에 있는 주식 가격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잘 되면 올라갈 거고 안 돼도 떨어질 건데 이 그레이브스병은 제가 잘 된다고 보고 있으니 이 그레이브스병이 잘 됐을 때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CLE도 저는 조금 높게 보고는 있지만 뭐 이것도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RA는 저는 조금 성공 가능성을 좀 낮게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성공할 수 있죠.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다 성공하면 좋죠. 다 성공하면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고 근데 만약에 이게 실패하고 이게 성공하더라도 이 그레이브스병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그때 가격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 10만원만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10만원 간다고 해볼게요. 10만원 간다고 해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주식 수를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주식 수를 늘려서 이 10만원의 가치를 내가 더 높이겠다.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10만원, 15만원 가면 더 좋겠지만 10만원이 될 수 있고 8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때 가격 곱하기 내 주식 수가 내 전체 자산의 가치니까 이 가격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나는 인위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주식 수를 늘려서 나는 그때의 성과 열매를 따가겠다 이겁니다. 제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올해 공개되는 RA, CLE 다 성공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RA가 실패하고 CLE가 성공해도 좋을 것 같고요. GD만 저는 성공하면 돼요. GD만 성공을 하면 되고 GD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GD 하나로도 블록버스터 매출이 나올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2조원, 3조원 가까이 나온다고 쳐도 왜냐하면 지금 아제넥스가 환자 투여 19,000명 하고 4조원을 벌었거든요. 돈을 4조원, 5조원을 가까이 벌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면 5조원만 벌어도 19,000명 투여했는데 5조원 벌었으면 한올한테 떨어지는 로열티는 13% 잡으면 5조원에 13%면 6,500억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레이브스병 하나만 봐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부차적이다, 보너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MG랑 CIDP에 합쳐서 지금 아제넥스가 19,000명 정도를 작년에 투약을 했는데
4.2빌리언 달러가 나왔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4.2빌리언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조 원 정도 돼요. 지금 환율로 5조 원 좀 넘어요. 그러니까 19,000명만 투여를 했는데도. 근데 MG랑 CIDP의 환자군이 둘이 합쳐도 한 8만 명 될 겁니다. 대상 환자가 10만 명 정도 많이 잡아도. 근데 그레이브스병 지금 환자군의 구조만 따져도 33만 명을 잡고 있거든요. 이뮤노반트는 33만 명을 잡고 있는데 이게 좀 과장된 수치라고 치고 많이 깎아서 한 25만 명 정도 된다고 쳐요. 25만 명 된다고 쳤을 때 한 10%만 맞아줘도 2만 5천 명이에요. 그럼 아제넥스나 이뮤노반트나 똑같은 FcRn 저해제이기 때문에 약가는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약가는 비슷하면 19,000명 맞을 때 5조 원 벌었으면 25,000명 맞으면 이것보다 약 한 40%? 30% 정도 더 받는다는 얘기니까 6.5조 원 정도 판단 얘기거든요. 6.5조 원 정도 판단 얘기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대충 가져갈 수 있는 로열티 비율이 13%라고 잡으면 약 한 8천억 원 정도 됐네요. 8천억 원. 로열티만. 그럼 여기에 뭐 곱하기 20배만 해도 아니면 30배는 너무 많은가? 20배만 해도 16조. 근데 이 25,000명 투약이 언제 될 거냐? 이게 되게 지금 기대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아제넥스 같은 경우는 출시한 지 한 5년 됐습니다. 5년 됐는데 19,000명 정도 투약이 된 거거든요. 근데 MG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CIDP는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MG는 치료제가 지금 많이 있어서 환자 경쟁률이, 그러니까 투약하는 환자들이 다른 약을 투약하는 환자들도 많아서 이 19,000명이라는 숫자 가기까지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아제넥스 5년이라는 시간이. 근데 그레이브스병은 지금 이거 만약에 출시되면은 이뮤노반트 단독이거든요. 그리고 쫓아오는 추격 약들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인 클래스이자 베스트 인 클래스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인데, 그럼 환자 투약 속도가, 초기 투약 속도가 상당히 빠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 5년 동안 19,000명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간에 25,000명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시한 3년 만에 25,000명만 달성을 해도 28년 출시니까 31년에 25,000명 달성한다고 치면 한올바이오파마가 시가총액이 그때는 16조 원 간다는 얘기면 2031년이면 지금보다 5년 남았거든요. 5년 동안 시가총액이 약 지금이 2조 5천억 정도 되니까 얼마예요? 16조 가려면 6배, 6, 5, 36, 22 6배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시가총액이. 근데 지금부터 5년 뒤에 시가총액 6배 되면 괜찮은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식 수만 늘려가면 돼요, 사실. 주식 수만 늘려가면 되고, 뭐 많이 계산이 틀어질 수는 있습니다. 뭐 보수적으로 25,000명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환자 투약 기간이. 그건 이제 상황을 봐야 되니까 뭐 그 중간에 이제 다른 경쟁약들도 나올 수 있고 더 좋은 약들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변수로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이것보다 좀 덜 가더라도 뭐 한 5배 정도만 가주더라도 2031년에 그만큼만 가주더라도 제가 열심히 주식수를 모아놨다면 그때 기업 가치가 많이 높아져 있다면 곱하기 주식 가격 곱하기 제 주식수, 예를 들어서 뭐 한 15만 원만 가 있더라도 제 주식수를 많이 모아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몇 억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한 15만 원 모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0주다. 1,000주를 모았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그죠? 이것도 충분하죠. 그죠? 왜? 이런 식으로 주식수 자꾸 늘려나가서 억지로라도 내가 주식수를 늘려서 이 기업 가치와 동행을 하겠다. 이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게 돼서 그러는 건데, 그레이브스병이 지금 이뮤노반트가 가속 승인 절차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 지금 하고 있는 임상 2개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임상을 마지막 임상으로 해서 FDA 승인을 제출하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 긍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뮤노반트의 그 공식 IR 브리핑 자료들을 보면 2027년에 임상이 마무리가 되고 2027년 하반기 또는 28년 상반기에 FDA에 승인 신청을 할 거다. FDA 승인 신청을 할 건데 출시를 28년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FDA 승인 신청이 보통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보통은 1년 걸려요. 그러니까 27년 하반기나
27년 하반기에 제출하면 1년 걸려도 FDA 승인은 28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긴 하지만 28년 초에 지금 FDA 승인 신청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28년 초에 승인 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출시를 28년도라고 예상하는 거는 지금 가속 승인 받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죠? 이뮤노반트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게 존슨앤존슨이 지금 엊그제 웨이하라는 질환, 온난 항체 용혈성 빈혈증이라는 웨이하라는 질환에서 FDA의 가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약이 출시될 예정이라서 그레이브스병도 지금 원맨 니즈가 상당히 큰 질환이잖아요. 70년 동안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FDA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 승인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 네, 그 가치가 조금 더 미리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 또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면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잖아요. 안 좋은 생각만 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좋은 것만 계속 생각해라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다. 지금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고 변한 거 하나도 없고 지금 여기 지금 NH투자증권의 한승현 위원님 존경하는데 이분이 쓰신 내용이 기업 펀더멘털의 변화가 지금 하나도 없다. 네. 5월 말에 실적 발표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이제 4주 남았네요. 금방 가겠죠. 또 4주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또 실적 발표 내용 때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뭔가 업데이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반영해 가면서 또 레포트가 나올 거고 뭐 기대감이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사실 뭐 주가 떨어지고 오르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이게 바이오 투자 심리가 꺾여서 떨어지는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맞아야 돼요. 제가 과거에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 지금 같은 시장은 사실 뭐 내가 주식수 모아가겠다고 사시는 분은 알아서 하시는 건데 떨어지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지금 같은 시장은 안 보시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투자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뭐 제가 정답이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하락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투심 회복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 편하게 달아주시고 연휴 3일 동안 잘 쉬시고 또 제가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영상을 또 찍는 날도 있고 안 찍는 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리는 날은 올리게 될 거고요. 안 올리는 날은 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